인텔의 이상한 판매 전략, 간계, 상술 때문에 이제는 CPU에 적혀 있는 클럭수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의미가 없어졌냐? i5 8400부터. 그러니까 i5가 6코어 되던 8세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라이젠이 잘 팔려서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고, 야 라이젠 겁나 잘 팔리네, 야 i5 6코어로 바꿔 할 때까지. 아니, 그거 하고 나서부터 나온 CPU들은 기본 클럭이 의미가 없습니다. i5 8400 8세대 이전 7세대 6세대 뭐 i5 7500 6500 i5 2500 3570 4570 그때까지는 터보 부스트라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터보 부스트 띡 켜봐야 클럭스 0.2, 그러니까 3.0에서 3.2 올라가거나 3.3 올라갔습니다. 그냥 안 키는 게 나았죠.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기본 클럭이 중요했어요. 기본 클럭 수가. 울프데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요코필드, 그리고 뭐 샌디 브릿지, 그 시절 다 그렇죠. 그래서 클럭 수가 높으면 좀 더 비쌌잖아요. 이 뭐 7500보다 아니다, 이 6500보다 6600이 비쌌고, 이 8300보다 8400이 비쌌고, 클럭 수가 0.2, 0.3 올라갈수록 더 비싸게 받았죠. 그런데 그게 해당이 되는 건 딱 정확하게 7세대까지입니다. 7세대. 8세대부터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도 이것을,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안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MIB라는 분이. 터보 부스트라는 기술로, 원래 전에 있었던 기술이죠. 터보 부스트라는 걸로 얘네들이 편차를 뒀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보면은 i5 9400이 클럭 수가 이게 2.9로 나왔나? 2.9로 나왔네요. i5 9400. 요게 2.9로 왜 출시를 했냐? 클럭 수가 되게 낮게 나와서 8400도 낮죠. 왜 그렇게 낮게 이렇게 했냐? 소비 전력을 65W를 표기하기 위해서예요. 소비 전력 65W. 소비 전력을 65W로 내려야지만 이 정품 쿨러를 넣을 수 있거든. 이 인텔 정품 쿨러. 인텔 정품 쿨러 이거를 이제 같이 동봉하게, 이거는 65W로 이제 소비력을 낮춰야지만 CPU 온도를 식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럭수를 되게 낮게 잡았습니다. 2.8, 2.9로 i5를 8세대, 9세대. 그러니까 이번에 10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클럭수를 많이 높이고 싶어. 그럼 터보 부스트 키라는 거예요. 터보 부스트 키면 클럭수가 1이 올라가요. 1이 1. 2.8에서 3.8이 올라갑니다. 1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65가 아니라 150, 65W에서 150으로 확 모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세대보다 코어가 2개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150W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훌쩍. 그래서 클럭수가 좀 높게 나온 i5 9600KF 있잖아요. 이거. K 시리즈는 점프플로가 없어요. 점프플로가. 이거는 점프플로는 안 된다는 거지. 65W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65W짜리로 나온 이거는 정품쿨러로 되는데, 그냥 정품쿨러 다르라는 거야. 이 박스에 정품쿨러가 들어있다는 건 이걸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품쿨러로 안 되니까 너희가 사제쿨러 달아서 온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쿨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i7 1700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i7 1700도 65W입니다. 미치. 그래서 i7 1700도 이게, 나 웃겨가지고 얘는 진짜 인텔 얘는. 정품 쿨러 들어있어요. 이렇게 정품 쿨러가. i7 1700에 8코어 16스레드인데, 옛날처럼 뭐 4코어 8스레드 몰라. 8코어 16스레드인데 이걸 갖다 정품 쿨러 넣어놨어요. 대신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럭스를 낮게 잡은 거죠. 2.9. 그럼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주식하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i5 8400을 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니 9400. 그러니까 아니 이제 클록수 보니까 i5 이제 9600KF가 클록수가 1이나 더 높은데 이게 가격은 2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 3만 원 차이 났나? 그런데 아니 클록수 1이나 더 높은데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사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보부스트를 키잖아요? 그럼 i5 9400이나 9600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Z 시리즈부터 오버클럭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H310, H410, B360, B460 뭐 이런 보드들 오버클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터보 부스트를 그냥 오버클럭급으로 땡긴 거예요. 아, 클럭수 1이나 올라가는데 그게 터보 부스트가 아니라 오버클럭이지 거의. 터보 부스트를 통해서 이제 라이젠을 견제를 하면서 성능으로 견제를 하면서 표기 소비 전력도 65W로 하고 이 정품 쿨러도 똑같이 넣어 놓겠다. 그런데 이 i7 1700에는 정품 쿨러가 좀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예, 좀 다른 게 들어 있죠. 예, 검은색. 예, 똑같아요, 해도. 가운데 동 쿨러. 여기 예전에 775 시절에 이 가운데 동이 이렇게 있는 거였죠. 예, 부활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넣어 놓긴 했는데 예, 요걸로 이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i7 1700을. 그런데 아까 이제 말했던 것을 마저 설명을 하면 i7 1700을 예로 들게요. 요게 클럭스 2.9예요. 아까 그 주식하는 그분 싱크코어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 클럭스가 1이 더 높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00이나 1700K나 이제 같아졌어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2.9 쿨럭, 뭐 3.8 쿨럭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왜냐? 메인보드에 터보 부스트가 오토로 돼 있어요. 오토 이제. 컴퓨터 사는 분들 메인보드 들어가 설정 잘 못하잖아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뭐 전력 해제, 전력 제한 풀고 뭐 터보 부스트 온오프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보드를 그냥 터보 부스트를 오토 모드로 해놨습니다. 오토 모드. 그러니까 내가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클럭이 2.9가 아니라 4.23까지 빡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여기 표기되어 있는 2.9 클럭은 왜 표기했나 모르겠어. 왜 표기했냐 너희들? 왜 표기했냐 너희들? 메인보드에서 이제 터보부스트 끄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리해서 메인보드에서 터보 부스터가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뭐 게임을 하거나 조금 뭐 하드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4로 올라가요. 클럭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된 건 이제 의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8세대 이전에 7세대 i5 이제 7500까지는 터보 부스트랑 터보 부스트 안 킨 게 갭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0.2, 0.3.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 클럭이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10세대 되면서 이제 8세대랑 9세대 나오면서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세대 때는 이 짓거리 안 하겠지 했는데 이 짓거리 또 해놨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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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코어 16스레드에 무슨 정품 쿨러를 65W 2.9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메인보드에서 터보부스트 오토인데 그리고 전력 해제도 오토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보드 요거는 10만원대 보드입니다. 10만원대 보드. 제가 H410 H310 나오기 전까지 H110 그리고 310 초기에도 제가 늘 말했어요. 메인보드는 그냥 싼 거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고장 안 나요. 예. A320 써도 되고 H110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늘 강조했죠. 메인보드 비싼 거 산다고 해서 컴퓨터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고장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H310이나 A320 쓰면 금방 고장 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예. H61, H81, H110 다 그래요. i7, H110, 저기 H81 보드 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HP 정품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 열어보잖아요. 전원부 3페이지
H81 보드 들어있습니다. 전원부 3페이지가 들어간 게 대부분이죠. 대기업 보드 i7 모델에 샌디브릿지 i7 2600도 그랬고 아이브릿지 i7 3770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걔네들이 완성품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문제 없어 라고 해서 딱 판매되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유튜브에 엿도 모르고 찌찌거리는 애들이나, 그리고 뭐 어디 저 같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어디 그냥 조립 부품 컴퓨터 부품 에 사가지고 뭐 꼽아가지고 뭐 아는 척하는 그런 애들이 진짜 기술자들이 확인. 왜냐면 걔네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무상에이스 기간이 있으니까 대기업은. 그래서 문제되는 시스템으로 안 해요. 다만 수명이 짧을 뿐이지. 다 3페이지예요.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예전에 뭐 H110에 뭐 i7 7700, 뭐 H81에 i7 470 하니까 옛날 거니까 뭐 그 i7 뭐 H 뭐 8을 H6을 쓸 수 있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봐봐. 제가 지금 이 i7 1700 있잖아요. 여기다가 H410 제일 싸구려 보드 껴봐요. 그럼 미친놈 이러지. 제가 H310 보드에 i7 8700 끼니까 미친놈 저딴 조합을 하면서 개 지랄 있지 않습니까? 그거 5년만 지나봐. 그냥 뭐 i7 뭐 H1 뭐 310 뭐 쓰면 되지. 요지를 한다니까요. 원래 사리 판단 못하는 애들은 그냥 어떤 거 해도 사리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자 만나면 개소리 찌직해 되고 그냥 뭘 해도 그냥 한숨 팍팍 나오는 짓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메인보드 비싼 거 살 필요 없다라는 공식이 이제 깨진 거죠. 완전 깨졌어. 메인보드 드디어 비싼 걸 사야 돼. 인텔 이놈도 야 너희도 메인보드 회사랑 뭐 이거 뭐 커미션 먹기로 했냐? 이거 왜 이지랄로 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부품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은 가격에 AMD 보드랑 인텔 보드랑 딱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AMD는 M2 슬롯 있는데 인텔은 없습니다. AMD는 전원부 6페이지인데 인텔은 4페이지입니다. 같은 가격에. 보드가 인텔이 확실히 비싸요. 확실히. 요거도 다시 또 추가로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인텔이 예전에 H61 보드랑 H81 보드는 4만원짜리 됐었어요. 신품이 4만원짜리 뭐 ECS 보드랑 바이오스타 보드 같은 거요 4만원 했죠. H81 시리즈 ECS 보드 겁나 잘 나왔습니다. 예, 초기 불량이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때 ECS만 썼어요. 그렇게 4만원 있고 H110 보드도 되게 저렴하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H410 보드, H310 보드는 아니 보드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금 컴퓨터 부품 뭐 타워쿨러 있잖아요. 이런 타워쿨러 같은 것들 예전에 막 5만원 4만원 하던 타워쿨러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2만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케이스도 이제 H6 케이스처럼 다크플래시 케이스처럼 예전에 10만원은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 품질이 이제 3만원 막 4만원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보드는 거꾸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H410 보드는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터보 부스트 때문에, 요 터보 부스트, 인텔이 터보 부스트의 클럭수를 1까지 벌리는 바람에 이게 메인보드 전원부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8세대 전까지는 터보 부스트를 켜봤자 0.2밖에 안 올라가니까 뭐 전원부 영향도 별로 안 주죠. 근데 터보 부스트가 키면 소비력이 65W에서 150W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더구나 i5 8.4 포트는 i5가 코어가 4개에서 6개로 늘었잖아요. 6개로. 그러니까 전원부지가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전원부 4페이지 뭐 허접하게 뭐 3+1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야 엿됐네. 터보부스 때문에 전원부 좀 튼튼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H410 보드도 이제 전원부 5페이지야. 예전에는 B75 보드도 B75 보드도 전원부 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요 보드 보면 B75 보드죠. B75 보드인데 바이오스타 거 전원부 3페이지예요. 하나 둘 세 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네. 하나 더 있네. 예전에는 B75 보드도 막 4페이지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H410은 거의 5페이지입니다. 터보부스트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 터보부스트가 클럭을 1이나 올리는 그런 다른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드는 B460 프로 4라는 보드입니다. 에즈락에서 나왔어요. 이 보드가 가성비 좋게 나왔어요. 11만 8천원인가 12만원 정도 하는데, 이 보드가 램 슬롯이 4개예요. 일단 램 슬롯이 4개인데 기가바이트 10만 7천원짜리 드러블 에디션 B460 보드는 램 하나당 16기가 지원해서 64기가를 지원해요. 근데 요 보드는 램 슬롯 하나당 이제 32기가를 지원해서 128기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B460 시리즈 중에 가격 대비 제일 나요. M2 슬롯도 2개고, 그리고 전원부가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원부 9페이지면 터보 부스트 될 것 같은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이 i7 1700은 올코어 터보 부스트를 키잖아요. 소비 전력이 몇이냐면 220인가 225W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미친 거지. 8코어니까. 터보 부스트 안 키면 65W라니까요. 근데 키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메인보드가 지금 오토예요. 오토 모드. 터보 부스트 오토 모드입니다. 여튼 220까지 이게 쳐먹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 9페이지 이 메인보드로도 터보 부스트를 빵 이제 고정하잖아요. 높은 그걸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4점 몇이지? 4점 몇으로 고정을 못 해요. 흔들려요. 처음에는 4점 몇을 버티다가 좀 시간 지나면 바로 3.2, 3.4, 막 3.5로 두두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도도 엄청 올라가죠. 타워쿨러 당연히 달아야 되죠. 타워쿨러는 터보부스트가 이제 오토라고 해도 다는 게 좋아요. 이거 정품쿨러로는 안 됩니다. 이제 해보니까. 여튼 전원부 9페이지도 이제 이 i7은 무려 220이나 꿀떡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Z490 보드를 써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i7을 H81 보드에 껴도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왜냐면 터보 부스트 때문에. 근데 터보 부스트를 켜서 클럭스 4 이상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분은 그냥 H410 보드 써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려는 요점은 인텔이 이제 터보 부스트를 거의 오버클럭급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높은 클럭으로 4 이상의 클럭으로 이제 고정하고 싶은 분들은 Z 이제 490 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만 나는 컴퓨터 사용 안 할 때는 클럭스 좀 떨어지고 컴퓨터 사용할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상관없어. 그 오토로 쓸래 그냥. 원래 이거 기본 킷 세팅대로. 그러면 굳이 뭐 Z 시리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쓰면 됩니다. 제가 생각에 i7은 요보다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터보부스트 클럭 고정 안 할 분은 요 보드로 터보부스트 클럭 고정 못 합니다, 이거. 그리고 터보부스트 클럭 고정이 그냥 게임충들이 허세라고 봅니다, 저는. 야, 그거 클럭스 좀 흔들리면 어떠냐? 야, 4.2에서 3.8로도 떨어졌다가 3.9로 올라갔다가 3.5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떠냐? 컴퓨터 사용량에 따라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이 타워쿨러 보면 팬 안 달아놨죠. 지금 70mm 있잖아, 요거. 요 팬으로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온도 올라가길래. 원래 요것도 없이 제가 테스트 했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길래 요거를 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 났잖아. 지금 CPU 온도? 지금 방금 확인해 35도예요. 35도. 여튼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윈도우만 설치하고 가만히 냅뒀습니다. 야, CPU 사용량이 거의 0이죠. 속도 0.8입니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가. 근데 인터넷 아까 연결을 했더니 인터넷 연결하면은 이게 CPU 사용량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속도는 2.9인데 지금 속도 0.8이죠. 이게 터보부스트 오토입니다. 근데 그냥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한번 깔아보면 자, 속도 4.6으로 빡 올라가죠. 지금 순간적으로. 방금 빡 올라갑니다. 뭐야. 지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도 아니고 다운받고 있거든요. 근데 크로스 확 올라가죠. 2.5, 4.5. 얘가 필요에 따라 이용료에 따라 속도가 이제 크록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 클럭 2.9는 이제 의미 없어진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건 지우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4.5까지 4.7까지 올라가네. 이거 다운로드 완료됐네.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오토 모드입니다. 지금 메인보드.
지금 보면 CPU 사용량이 10%, 12%만 돼도 클록스 4.5 이상 계속 한번 떨어지네. 요건 지금 그 설치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요. 이용률이 10% 이상만 돼도 클럭이 4로 올라갑니다. 다음. 오케이. 누르자마자 터치를 하려고 그래. 화면을 터치를 하려고 그래. 정신 나갔네. 자, 4.7, 4.77, 75, 11%만 돼도 7, 8로 해서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 좀 흔들리면 어때? 야, 4.5 내려갔다가 4.6 갔다가 4.7 갔다가 이것 좀 흔들리면 어때? 이거 4.8로 4.3으로 떨어지면 어때? 왜 4.8로 고정하려고 그래? 게임을 하면 4 이상 올라가면 충분하지. 그거 고정한다고 뭐 게임 프레임이 뭐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니야? 그거보다 차라리 저기 뭐지? 진짜 게임 프레임 올리려면 그 클럭스 높은 램 있잖아요. 그거 사서 꼽는 게 더 나아요. 4.5, 4.2 이렇게 좀 떨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작업실이나 뭐 솔리드웍스나 뭐 건축 설계사 사무실 뭐 프리미어 작업 그걸로 이제 돈 벌어야 되는 영상 편집 전문 그런 곳 뭐 이런 곳이 아니면 터보 부스터는 고정하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도 고정하고 있을 필요 없어. 좀 떨어지면 어때? 뭐 떨어진다고 뭐 CPU가 뭐 확 그러냐? 얘가 알아가지고 사용을 많으면 확 프리미어 렌더링 작업 딱 때리면 자동으로 쫙 올라가잖아. 우리 컴프레션 할 때 계속 칙 하고 누르는 것보다 칙칙칙칙 누르면 가스 많이 보존되는 것처럼. 가스가 아니라 에어. 여튼 이제 제대로 된 터보 부스터를 다 켜기 위해선 Z490 보드를 사야 되는 시대가 오긴 했지만 오토 모드로 두고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보드가 이제 오토 모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B460M 프로4 요 정도나 아니면 H410 보드 중에 저런 거 좀 튼튼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수스 거 같은 거, 그런 거 평가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사서 터보 부스트가 클럭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서 쓰면 됩니다. 지금처럼 램 확장 여부나 뭐 이런 것들만 잘 보고 사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드 괜찮습니다. 저는 9페이지예요. 다른 건 7페이지인데 같은 가격에.